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 뉴스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오늘도 방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뉴스 브리핑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는 여기 신중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자, 투자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최장 하락장 기록 깰까라고 하는데 찰리 슈렘이라는 분이 올해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플의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이 글로벌 금융 변화시킬 것,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 저장고 될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 첫 블록체인 무역 금융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탠다드 차터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팩트 소식도 있습니다. 팩트 비트코인 선물 상품 설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설명서가 나왔는데 이 설명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주식 토큰화, 근데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DX 익스체인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 최장 하락장 기록 깰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제도 그 비트코인 최장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월 2일쯤이 되면 최장 하락일이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11일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15년에 최장 기간으로 기록했던 그 최장 하락장의 기록입니다. 410일이 이제 넘어가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록이 깨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할까에 대해서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최장 하락장을 지나면 그 정점을 이제 지나서 그 암호화폐 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장이 마감이 되어 간다라는 기대감을 오히려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암호화폐 이제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턴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전 비트코인 재단 부총재인 찰리 슈렘이라는 사람이 현재 암호화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심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2019년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모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나의 미래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일반시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이야기 때문에 좀 가져왔거든요. 이 지난 9월에 찰리 슈렘이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고 그저 즐겨라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슈렘은 자기 자신도 수년 동안 매주 포지션과 장기 보유 방식에 투자를 해왔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슈렘은 상위 10위 또는 20위 사이의 코인을 매수해 최소 5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들 코인에 대해 배우라 면서 그러다 보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2년 주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2년을 또 빠지고 다시 또 그 안에 상승장이 오고, 그래서 한 5년 안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를 보라고 하는 거죠. 최장 5년이에요, 최장. 그리고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보다 편해져야 한다면서 특히 손실을 감당할 수준만큼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와닿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실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려고 많이들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그저 즐겨라라고 이런 조언들. 야, 너야 돈 많으니까 즐길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즐기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개인 투자자가 뭐 돈이 여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생존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생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만약 이 방송도 아마 안 들으실 거예요. 생존이 힘드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자체를 아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못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말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을 살 때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투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기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항상 개인들 투자는 정말 쉽지 않았던 투자였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수익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치를 보실 줄 알고요. 그걸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실제 투자 수익을 대부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손실을 감당할 수준만큼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하시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꼭 결정하실 수 있는 꼭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브래드 가링하우스가 리플이 이제 글로벌 금융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을 변화시킬 것이다. 리플은 현재 금융 지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 리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리플렛에 13개의 이제 금융기관이 추가 합류하면서 200개의 기관이 넘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그 글로벌 송금회사 샌드프렌드나 아니면 외환 전문 투자사 JNFX 뭐 그리고 유로 액션뱅크들이 이제 고객을 대신해 결제를 진행할 때 실시간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암호화폐 리플,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고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브래드 게링하우스는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도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은 확장성과 작업 증명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개선될 것이고 가치 저장고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비트코인과의 경쟁자이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시장 자체를 객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만 결제에 대해서는 리플이 비트코인에 비해 확장성이 훨씬 뛰어나며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과 비교하면 비용이 저렴하며 속도가 빠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보다 우리가 결제적인 부분에서 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리플을 자랑하고 있죠. 결국에는 뭐 자랑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가치 저장고로서의 저도 비트코인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치 저장을 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 첫 블록체인 무역 금융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의 싱가포르 지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무역 금융 계약을 최초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계약을 이제 실시하는데요. 은행은 약 6천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기준 금융거래 규모가 9조 달러예요. 9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조입니다. 9천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 이런 금액들을 금융거래로 일어나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터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은행이죠. 근데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이제 작업을 디지털화하고 공급망 네트워크 내 무역 서류 교환을 간소화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효율성과 보안, 투명성을 모두 개선한다라고 하고요. 무역 금융 절차를 자동화하여 이제 신용장 등 서류 조작 위험을 낮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역 금융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블록체인 효과를 실험하며 작년 10월에 R3 코다 블록체인을 사용한 은행 보조 파일럿 실험도 진행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탠다드 차터드도 R3의 코다 블록체인을 이미 시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도 높아 보이고요.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는 작년 말에 HSBC와 BNP 파리바스 등 이제 대형 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무역 금융 플랫폼 트레이드 커넥트를 개발 출시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SBC 이미 블록체인을 통해서 외환 업무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었죠. 엄청난 금액들을. 지금 은행들이 물밀수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R3 코다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ING도 지금 코다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스탠다드 차터드도 요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시험하고 있고 아마 사용한다라는 게 하나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R3 코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초로 지금 리플의 XRP 사용한다라고 그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CE 팩트인데요. 팩트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설명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는 하루고요. 1일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실물 인수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거고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래된 거래 코인들은 60개의 암호화폐와 30개의 마켓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60개나 취급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400개의 암호화폐 쌍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하고요. IC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이오스, 테더,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아이콘 등도 있다고 합니다. 60개 들어가면 웬만한 코인들은 다 들어갈 것 같죠. 여기에 리플도 들어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제공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선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선물은 아직 모르겠고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긍정적일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거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기대가 됩니다. 팩트 빨리 좀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스닥 소식인데요. 나스닥 주식 토크나 증권형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DX 익스체인지라는 이 에스토니아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나스닥에 있는 그 주식을 코인 토큰으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에 있는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아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주식으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X 익스체인지 이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걸 증권형 토큰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디지털 주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DX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곳은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리고 이걸 독점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곳이 MPS 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유명 기업의 이제 주식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20 발행 표준을 이용해서 각 주식과 1대1로 매칭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MPS는. 근데 이 권한을 이제 통해서 DX 익스체인지에 토큰을 상장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근데 DX 익스체인지는 그걸 유통을 하지만 디지털 주식으로서의 명칭을 쓰고 있지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고, 그러면 실제 주주의 권한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주주의 권한까지는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에서 주주의 권한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권이죠. 뭔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명시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말이 많을 것 같죠. 딱 봐도. 그리고 실제 토큰을 발행하는 MPS 여기인데요. MPS의 전신이 이스라엘 기반을 둔 이제 바이너리 옵션 소프트웨어 기업 스팟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팟 옵션은 원래 글로벌 기업 300곳에 백엔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제 승승장구를 했었고, 지난해 1월에 사기 혐의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팟 옵션의 이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던 리모르 파타르 카지스 빌리라는 이 사람은 현재 DX 익스체인지의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MPS를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DX 익스체인지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남편 피너스 파타르 카지스 빌리는 스팟 옵션의 창업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2007년에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지금 이제 들어간 거죠. 이에 MPS가 충분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게, DX 익스체인지는 이제 고객들에게 주식을 보유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면 굳이 주식을 토큰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뢰가 좀 쌓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결권이 누구한테 가는지, 그리고 토큰화된 주식을 구매한 사람은 어떤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주식의 토큰화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시도는 저는 좋다고 봐요. 시도는 우선은 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 이제 나오는 시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기만 아니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증권형 토큰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좀 촉진제 역할은 저는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이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끌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끌리던데 사기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저도 항상 힘 얻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광고들 덕분에
저도 항상 열심히 또 그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